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의 모 석사와 모 박사를 나와서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아는 지인이 네가 한번 생물과학원 풀어보면 지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물어봐서 저도 궁금증에 한번 책을 한번 사서 풀어보게 됐습니다. 지금 처음 사왔고 처음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파트 1부터 이 파트 몇 가지 있나요? 파트 꽤 많은데 보니까 12까지 여기까지 한번 조금씩 파트 한 달씩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저도 처음 풀어보는 거라 몇 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볼게요. 처음 펼치니까 여러가지 광고도 있고요. 수능 특강 주입하고 또 해냈고 이거는 뭐 EBS 책이었는데 뭐 수능이랑 뭐 유사하게 나왔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생략.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수에 따른 생물의 구분. 단세포,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다세포, 몸이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조직기관 개체에 이르는 복잡하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 양파를 비롯한 식물. 아메바, 단세포. 사람의 근육세포, 단세포지만 이기로 좀 다세포. 양파의 표피, 다세포. 물질 대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 물질 전환과 에너지 출입에 따른 물질 대사의 구분. 어렵네요. 구분. 물질 전환, 동화작용, 이화작용, 합성, 저분자에서 고분자, 분해는 고분자에서 저분자. 에너지 출입은 흡수, 이화는 방출. 얘는 광합성 단백질, 세포 호흡과 소화. 광합성은 빈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동화작용.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물로 분해하는 방출, 이화작용.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생물은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항상성. 체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생물이 체내 환경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온도 조절이겠죠. 여기 답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가리고 한번 개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모든 세포는 막으로 쌓여 있고 그걸 세포막이라고 하고, 물질 대사,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등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에 의해 촉매됨.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습니다. 오래 전에. 지금은 하나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이런 거 다 까먹었죠. 한번 해볼게요. 뭐 세포겠죠, 당연히.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 단계.
다세포 생물은 몸이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와 이렇게 갑자기 나온다고요? 세상에. 세포 조직 기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저분자에서 보면 동화 작용은 물질대에서 저분자 고분자, 이화가 저분자 고분자, 고분자 저분자죠. 세포 호흡이 이화, 동그라미 또 X라고.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그렇지, 일어나죠. 짜잔. 세포 조직기관 동화 이화 동그라미 맞네요.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학 돋보기.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의해, 이거 아까 저거구나. 자극에 대한 반응은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하고, 식물이 빛을 향해 구가 자라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미모사의 입은 다른 물체가 닿으면 오므라든다.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는 동공이 커진다. 항상성.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한다. 그럼 이거는 몸의 수분을 조절한다 라고 써있어야죠. 신경계와 내분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된다. 이거 아마 추후에 배울 텐데, 그죠? 인슐린. 발생과 생장.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된다. 발생.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와, 발상학 배울 때 정말 재밌었는데. 생장.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커지며 성체로 자라는 것이다. 보면은 수정란이 이렇게 가는 게 제 생각 중에 발생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아마 성장, 제 생각에 여기까지가 제가 배운 걸로 그냥 기억나는 걸로는 여기까지가 발생, 여기서부터 자라는 게 아마 성장, 생장일 거예요. 나눠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자, 생식과 유전.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전한다. 생식.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집신벌레는 분열법. 사람은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든다. 유전. 생식을 통해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자손이 어머니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이다. 집신벌레 생식. 2분 분열법. 분열법. 오케이. 곰의 털색 여기 옆에 있으니까 요것도 가릴게요, 손으로. 자, 개념 체크.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생물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변화이고, 반응은 자극에 대한 생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반응. 자극과 반응. 모모는 생물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상태 항상성. 그리고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해서 얻은, 이건 발생. 나중에 요 생물학 쪽에선 발생학 배우면 와,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요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이 안에서 분화가 되면서 왜 분화가 되는지, 뭐 때문에 분화가 되는지, 이 단백질의 이 농도 구배에 따라서 그라데이데이션. 와, 오랜만에 기억나네요. 봅시다. 유전은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이거 답이 나와있네. 전달되어 자손이 어버이 형질을 물려받는 것이다. 사람이 생식세포 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드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
생식이다? 생식의 얘기다? 뭐야, 생식 세포 가지고 한다며. 생식이야? 개념이 체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것은 항상성이다. 아니죠. 이거 적응인가? 자극이죠. 항상성은 온도처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게 만드는 거. 답을 체크 안 했네요. 항상성, 발생, 유전, 생식, X. 이 두 개는 참 문제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문제풀이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나오네요. 여기가 이제 적응과 진화.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적응. 여긴 자극. 이렇게. 보자. 적응.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는 것. 진화. 생물이 여러 세대에 걸쳐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는 약간 좀 적은 스케일이면 여기는 엄청 큰 규모네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 알겠습니다. 과학 돋보기. 적응과 진화의 예. 요새 책들도 이렇게 예가 많이 나와 있나요? 얘가 나오니까 좀 편하긴 하네. 뱀의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먹이를 먹게 적합하다. 가랑잎 벌레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나무니까 비슷한 모습을 가진다.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는 진한 오줌으로 소량만 배설해 물의 손실을 줄인다.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몸집에 비해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물의 손실을 줄이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다. 발라포거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은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의 모양에 따라 다르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 섬끼리에 서로 왕래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섬끼리 사는 이 단절이 돼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단절이 돼서 진화가 다르게 일어난 아주 좋은 학술적인 예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핀치라고 하네요. 이게 여기서 어떤 게 적응이고 어떤 게 진화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다 적응과 진화인가? 하나를 예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비교. 이 뭘 비교한 거야? 탐구 과정. 강아지 로봇의 특징. 센서가 있어 공을 던지면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며 이동한다.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 짚고 걷고 주인을 알아보는 수 있다.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도 한다. 화학 전지로 얻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움직인다. 강아지와 강아지는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는 웬간한 사람 아니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뭘 봐야 될죠? 아무튼 요거 왼쪽 개념 체크하고 바이러스 가볼게요. 진화.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건다. 요게 이제 적응과 다른 거네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축적됨에로써 진화가 일어나는 거. 자연 선택, 자연 도태. 선택은 선택되는 애들만 계속 살아남는 거. 도태는 선택되는 나머지 애들이 이제 없어지는 애들, 없어지는 거.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가로는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적응이고, 그쵸? 진화는 생물이 여러 세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는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 요거 제가 이제
너무 쉬운데, 뱀이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먹이에 적합한 곳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에 이다. 그렇지. 답 맞춰볼게요. 적응, 종, 입, 동그라미. 에이, 이건 너무 학생들을 무시한다. 자, 다음 거. 바이러스. 제가 바이러스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의 구조.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크기가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로 세균보다 훨씬 작다. 단백질 왜 작냐면 이런 세균에 감염이 되는 애예요. 세포랑 세균에.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한글에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만약에 추후에 배우시면은 캡시드 안에 유전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에요. RNA, DNA 그런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캡시드, DNA, RNA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얘란에 있네. 좀 쉬워요. 요거는 이제 형태학적으로 분리한 바이러스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 박테리아 파지구나.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바이러스의 특징.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비생물학적 특성은 이거 많이 배웠는데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숙주세포 밖에서 입자로 존재한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 비생물적 특징을 지금의 그냥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단백질과 지질,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세포 밖에서는 자기가 대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은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DNA와 RNA를 가진다.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우리 세포 안에 자기 DNA, RNA 집어넣어서 또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복제. 숙주세포 안에서 핵산을 복제해 증식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지낸다. 요게 사실 바이러스의 가장 똑똑한 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많이 아셨죠?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엄청나게 뮤테이션합니다.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한 전략이죠. 사람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도 해요. 처음에는 되게 이 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되게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기관지로 옮기면서 좀 덜 위험해졌죠. 그래서 우리 한간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농담 삼아 얘가 멸종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나 보다. 왜냐면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박멸하려고 나설 거잖아요. 근데 기관지를 통하니까 많이 안 죽어, 살만해. 그래서 얘네가 좀 더 자기가 좀 살아나가기 편하게끔 머리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바이러스. 자,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 네. 바이러스, 세포 구조가 아니며 스스로 물질선을 하지 못하는 비생물적 특징과 핵산을 복제해 증식하며 유전, 돌연변이, 적응과 진화의 생물적 특성을 모두 나타내. 강아지는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가 모여 이게 여기를 안 읽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 여기를 안 읽으니까 여기 찾아봐야겠는데요. 조직과 기관. 이거 아까 적었죠. 조직과 기관을 이룬다. 그건 당연한 거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쌓이는지 잘 이해 안 돼요. 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단백질이 사실은 이 유전 물질을 이 안에 보호해주고, 그리고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요. 세포에 또 세포를 인지하고, 이 껍데기 단백질 껍질이
세포를 인지하고 거기에 붙고 그런 다음에 얘를 DNA를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까지 해주는 애예요. 보호해주고. 그래서 겉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딱한 애들로. 얘 딴엔 딱딱하죠.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 왜냐면 요건 너무 깊은 얘기인가? 바이러스들 중에도 이렇게 막 랜덤하게 반복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엄청난 큰 사이즈의 바이러스 애들은 그 복제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여러 군데서 복제가 되면서 막 탈락되고 뭐 인설션되고 뭐 이게 들어가 삽입되고 막 없어지고 막 그래서 뮤테이션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극에 대해 반응하며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강한 반응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얻죠. 그런 것 같아.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클 수가 없는 게 세균에 감염하는 게 이건데 클 수가 없지. 조직기관 이건 뭐 본 거고 바이러스 돌연변이 OX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풀이가 나오려나. 와, 엄청 기네. 어디까지 하는 거야? 오케이. 30분에 끝날라더니 30분이 끝 안 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빨리빨리 해볼게요. 과학 돋보기. 바이러스의 증식. 자신의 유전물질을 숙부 세포 안으로 주입한다. 이래야 자기가 살 수 있거든. 숙부 아니에요. 숙주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복제되고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거는 마치 자기 자손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단백질을 하는 거는 이 단백질로 싼 다음에 다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퍼뜨리려고. 얘가 전달자예요. 얘가 뭐래? 편지라고 해야 되나? 기차가 돼야 되나? 그거 되는 거죠. 아무튼 얘가 운반해주는 거예요. 자손 바이러스가 조립된 후에 숙주 세포 바깥으로 방출돼요. 그래야 또 다른 애들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얘가 쏙 들어가요. 그럼 얘는 스프링처럼 뻥 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쏙 들어가요. 그럼 이 유전자가 이 호스트 안에,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있는 머시너리, 세포 안에 있는 복제하는 애들을 막 갖다 써요. 그래서 자기 DNA 복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 만들어서 탁 싸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엄청 용이해요 사실. 다시 박테리오파지 모형 만들기.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 옆에 개념이 요 문제 나오니까 다 읽을게요. 정심이면체 도형의 전개도를 가위로 자른 후 점선을 따라 접어 머리를 만든다. 가는 철사를 말아 정심이면체의 머리 안에 넣고 셀로테이프 테이프를 붙인다. 굵은 철사를 구부려 꼬리를 6개 만든 후 모두 모아 털실 철사를 감아 고정한다. 머리에 꼬리를 붙여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말하고 기억하려면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뭘 어떡하라는 거지? 정심이면체 머리는 박테리오파지 단백질 껍질에 해당하고 가는 철사는 박테리오파지 이거 유전물질 핵산에 해당한다. 이걸 만들어서 기억시키려는 거구나.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의 특성. 이게 첫 번째 파트라서 되게 포괄적으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실 저는 생명과학이 아니라 사실 생명공학 중에서 저는 분자 생물학 쪽도 많이 했고요. 유전자 세포 치료 쪽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서부터 생태계까지 다양한 몸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보통은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고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건 보통 요 분자 수준에서 보통 하고 요새는 이제 뭐 나노 수준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옆에 넘어가기 전에 옆에 개념 체크 먼저 할게요.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 요거네.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주된 연구에 따라 생리학, 발생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 여러 분야가 있음. 개체구는 한 종류의 생물로만 이루어진 무리이고 군집은 여러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무리이다. 개체구는 한 종, 군집은 여러 무리. 그래. 정시비면체 도형 전개도로 박테리아바지로 만드는 박테리아바지 단백질?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그쵸. 할 수 있죠. 그래야 번식을 하니까.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체에서 그런 거다. 이거 뭐 맞는 말이고. 뭐야? 생물의 구성은 분주해서 이거 뭐 너무 단백질 맞습니다. 생명과학의 학문적 다른 학문과의 연계 이게 아마 요새 말하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융합과학인가? 읽어볼게요. 생명과학과 연계.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 많은 영향을 주고 발달하고 있다. 사실은 생명공학은 우리가 배우거나 우리가 할 때 화학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DNA, RNA가 일단 화학으로 이루어져요.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 화학 구조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펩타이드, 아미노산 뭐 이렇게 그게 나중에 ATCG 붙어서 나중에 이제 발현될 거고 거의 화학이 기본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의학, 심리학,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화학 등을 했다.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과의 연계사례 전자현미경 물리학을 원리로 이용해 개발되었으며 미세한 구성 사실 생명과학이 발달되는 계기는 사실 저거랑 같이 가요. 디바이스 장비 이런 실험적인 이미징 할 수 있는 장비 아니면 뭐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같은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유전자를 서열을 알잖아요. 그런 건 이제 시퀀싱이라는 기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분석 기술 우리가 이미징 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여기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생체 모방공학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는 생물 구성 특징을 모방한 개설한다. 사람 유전체 분석 생명과학, 기계공학, 물리학, 화학정보가 연계되어 사람이 가진 모든 DNA 단계 서열을 분석한다. 생물정보학 생물과학과 정보가 연계된 통계기법과 컴퓨터 이용해 DNA 연계설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고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생물정보학 가지고 저희가 보통 약을 개발할 때 치료제를 예측할 때 보통 써요.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타겟팅하고자 할 때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쁜 단백질과 좋은 단백질, 망가진 단백질 간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고 가는 방법이 있죠. 너무 많다. 생명과학의 탐구생활 귀납적 탐구생활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여러 개별적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며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와 달리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기납적 탐구죠. 자연적 현상 주제를 선정하고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하고 요거 가지고 결론을 추천한다. 보통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실험하는 거는 가설을 설정하고 하죠. 요거는 귀납적이니까 봅시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해왔던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를 조작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탐구, 관찰, 수행, 결과 분석, 결론 도출 이런 거 한대요. 기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규칙성을 발견한다. 기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며
귀납적과 다른 게 뭐죠? 이거 아마 그 다음 쪽에 나오는 거 같은데? 연역적이네요. 연역적.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오케이. 생체 모방 공학은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어 생물의 우수한, 네, 맞아요. 생명을 연구하고 생물에 연계되어 통계 기법, 맞아요. 응, 맞아요. 맞습니다. 연역적과의 귀납적, 이거 예전에 했을 때 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갑니다. 귀납적 탐구설의 세포설.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쥐나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했던 것이죠. 쥐나설. 다인은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료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자연 선택인 진화의 원리를 밝혔다. 보자. 다윈의 기납적 탐구. 자연현상 관찰했고, 핀치 부리명 달랐고, 관찰의 주체를 선정했고, 그래도 이게 참 과학적인 접근을 했네요.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했고,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성에서는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 후 부리 모양을 서로 다른 비교 관찰 수행했고, 결과를 이제 도출했네.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 부리명이 달랐던 결론을 내렸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해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결론을 가는 검증. 가설,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여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다. 가설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연역적 탐구 과정, 관찰하고 문제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하고 결과 좀 분석하고 고치는데 아니야. 가설 다시 바꿔요. 다시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화, 이론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부 교과서에는 가설이 옳지 않을 때 가설 도중을 가는 경로가 결론 도출이 아닌 결과 정리 및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하기도 있다. 이 사실 여기나 다 똑같죠. 결과 정리 분석을 하면 결과 도출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결과 이미 나오니까 여기 이거 가는 것 같습니다. 대조 실험. 탐구를 수행할 때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대조 실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대조군.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아무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실험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 예를 들어서 세포, 이렇게 이건 우리가 세포를 키워요. 이렇게 여기 A라는 세포, 여기도 똑같은 A라는 세포죠. 근데 여기다 물질을 B라는 물질 비유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두 군데 다치면 모르죠. 여기는 B라는 물질을 치지 않고 여기는 B라는 애를 쳐가지고 B를 치면 어떻게 변하나, 이게 그 말이에요. 글로 쓰면 너무 어려워요. 알겠어요? 다시는 개념 체크.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으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여러 개별적인 사실을 알아내는 연역적 사고가 이용된다. 말이 되게 어렵네.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됐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과정은 탐구 방법 중 귀납적이겠죠. 그냥 관찰한 거니까. 귀납적 탐구는 자연현상의 관찰 선정 방법, 관찰 수행, 관찰의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분들 실험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이걸 꼭 글로 쓰니까 되게 어렵네요. 행동으로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행동인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해 검증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를 수행할 때 가설? 또 가설이야? 실험군. 그럼 대조군이죠.
사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얘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컨트롤. 실험군을 보통은 그냥 실험군을 뭐라 그러지? 컨트롤. 얘를 네거티브, 얘를 컨트롤 조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나와야 하는 거를 포지티브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OX. 실험군을 가설을 설정하기 의도적으로, 그쵸? 그래서 막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 y면 얘가 결과, x가 여러 가지 팩터예요. 얘를 조절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자, 변인. 이게 여기서 연결되죠. 실험 변인. 탐구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으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이거 참 어렵네. 독립 변인.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다. 조작 변인. 대조군과 달리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고, 통제 변인은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변인이다. 종속 변인.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요인으로 탐구에 측정되는, 얘가 아까 말한 이 y값. 얘가 조작이니까 y값, x값. 얘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이게 막 뭐 온도를 하면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값. 통제 변이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통제 변이는 뭐 똑같이 B라는 애들 처리한다. 똑같이 B가 처리되는데 온도만 다르다. 그럼 얘가 이제 통제 변이 되는 거죠. 종속 변이는 여기에 의해서 종속제에 나오는 애 결과값. 말이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과학 돋보기 연역적 탐구 사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페니실린. 이게 굉장한 저희 항생제예요. 사람을 여러 살렸죠. 관찰 및 문제인식. 배양 접시에 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가설 혈정.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어떤 애가 세포를 죽인다. 탐구 설계. 세포 배양 접시를 두 집도 나누고, 하나는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실험군은 곰팡이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세균을 배양해요. 결과를 했더니 대조군에 있는 애들은 세포가 막 자라는데, 실험군에 있는 이제 푸른색 곰팡이를 넣었더니 세포가 자라지 않아. 결과. 푸른 곰팡이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구나.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고, 종속은 세포 증식의 여부. 결과값 X, Y.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개발.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았어. 않을 거야. 그래서 얘를 건강한 양을 두 집 다 나눠요. 그래서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탄저군을 투여해.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다음에 탄저군을 투여해. 그랬더니 대조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실험군의 양은 모두 건강해.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하는구나. 조작은 탄저병을 백신을 주고 안 주고, 종속 변이는 탄저병의 발생이 되고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거죠. 말만 많지 사실. 변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작 변인 XX.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설정하는 통제 변인. 조작 변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종속 변인이 있어. Y. 이 의문은 연역적 탐구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종속 변인. 조작 변인. 이거 뭐야? 모모는 조작 변인. 이건 종속 변인. 너무 어렵다 말이. 그쵸? 얘는 우리가 보통 팩터 아니면 파라미터라고 말하고, 얘는 그냥 민값 아니면 결과값 아니면 저희가 목표로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값을 부르긴 해요. 사실 Y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푸른색 곰팡이에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될 거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한 탐구에서 대조군으로 푸른 곰팡이에 접종하지 않고 대세포를 배양하고 실험군으로 푸른 곰을 접종하여 세균을 배양했다면 정속 여부는 세균의 증신 여부이다. 와, 이거 말이 엄청 기네. 탄저병 백신, 이거 뭐 그냥 탁탁 들려볼까? 건강한 약했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탄저를 투여한 양의 집단을 대조군? 아, 말이 너무 어려워요. 대조군, 대조하는 거니까 대조군, 주사한 후 투여한 집단을 실험군. 와, 되게 어렵다. 말이. 됐습니다. 자, 와, 드디어 문제다. 문제는 몇 문제인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알겠습니다. 한번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생명과학에 대한 A와 C의 발표이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분야뿐이 아니라 성과 인류 복지에 응용한다. 아, 옳은 거? 과학의 생물은 구성한 분자는 뭔 소리야 이건 또. 얘는 X. 신부전 환자를 위한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것은 생명과 신부전? 이건 좋은 건데 신부전이면 신장병 아니에요? 근데 왜 심장이지? 아, 이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저는 A인 것 같긴 해요. 신부전은 아닌 것 같은데. 2번은 표의 A와 B의 특징 같은 것은 A와 B는 강하죠. 하이로스를 소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보게 있는 대로 A는 옳은 거, B에서는 물질대사가 일어나. 물질대사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어머나, 왜 다 맞는 것 같지? 큰일 났네. 다 틀릴 수도 있죠. 오랜만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벌새와 붕어와 같은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벌새는 자신의 체중보다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붕어는 부족한 염분을 아가미를 통해 흡수하고 묽은 오줌을 뱃살에 염분에 소리를 준다. 그치. 대사는 항상 일어나죠. 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쵸. 세포들이. 야, 이게 불안하다 나. 불안하다. 표는 사람이 갖는 생물의 특성의 예이다. 가와 나는 물질 대사와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한다.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다. 생식과 유전. 옳은 것을 보게 되는 골라라. 이게 다 물질 대사인데 나는 내가 볼 적엔 큰일 났네. 기억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효소는 계속 이용되는 이 과정에서. 그쵸. 아빠 기억 이용됩니다. 이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큰 애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그거를 그 에너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효소라고 하는 애가, 엔자임이라고 하는 애가 그 에너지를 대신해서 이걸 쪼개주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죠. 이것도 맞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음은 서로 다른 동물종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A는 주로 초원지대, B는 산림과 갈매기지 서식하지만 A, B 모두 다른 동물 잡아먹는다. A와 B는 날고 날거나 합류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지키기 적합하다. 기억에 나타나는 생물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송곳니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분열, 번데기, 시골, 공충, 치와 항상성, 흡성하고 5번 같은데?
적응하고 진행한 것 같은데요. 다음은 생물의 특성에 대한 예의다.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난 파리지옥의 입에 꽁치면서 입이 갑자기 접힌다. 가나에 해당되는 생물성 같은 걸 보는 것. 아는 그리고 생식과 유전이고 입이 좁혀. 척이 된 반응이지. 2번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 하라. 가는 유전물질을 간다. 둘 다 가져요. 유전물질은. 그쵸? 나는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되어 있고 독립적인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바이러스 못 만들죠. 기억에는 1번. 바이러스는 동쪽을 만들어요. 세포가 있어야 돼요. 다음은 어떤 환자의 병원체에 대한 실험의 일부이다. 보자. 독감에 걸린 환자로부터 기억과 니은을 발견하였다. 기억과 니은은 대장균과 독감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발견한 기억 니은은 순수 분리하였다. 기억은 세포 분열을 통해 스스로 증식하였고 니은은 숙주와 함께 배할 때만 증식하였다. 그러면 옳은 거. 그러면 이제 A는 혼자 분열했으니까 얘는 이제 세균이고 미생물이고 얘는 이제 바이러스란 얘기지. 그럼 얘는 바이러스 아니고 니은은 숙주세포의 증식한 과정에서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죠. 바이러스니까. 모두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니은 디귿. 4번. 와, 이거 문제가 엄청 많다. 30분 하려고 했는데 이거 1시간 채우겠네. 자,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감안하는 기납적 탐구 방법과 현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생긴 음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이게 연역적. 그럼 얘가 규칙을 발견하고 얘가 기납적. 가는 연역적이라니까. 기억은 실험해야지. 그치. 세포설을 이끄는 과정이 나지. 그치. 니은디귿. 약간 암기도 필요하네. 수능이. 다음은 동물 A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 탐구 과정을 적절한 거. 오케이. A의 아래의 배양은 더 달라지면 아래에서 끼어나는 새끼 성비가 다르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배양기의 배양기를 통해 실험을 했다는 얘기고, 얘는 결론을 내렸고 얘는 나눈 다음에 배양기에 넣었네. 그럼 먼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결과를 본 거고 얘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가라나다 2번. 잠시만요. 됐나? 어디 보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닭은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 것을 생각했다. 기납적 탐구방이 이용되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눴잖아요 지금. 나에서는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건강한 닭은 나눴고 A는 콜레라를 접종했고 B는 접종 않았으니까 대조가 설계되었죠. A는 맞고, 다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나 이후에 걸리고 걸리지 않아야 하죠. 그쵸. 2가 백신 접종한 거니까 맞습니다. 좀 꼴까봐 혹시나 꼬아서 낼까봐. 니은 거봐. 니은도 없잖아. 그쵸. 나 이후에 아이가 콜레라 접종을 했지. 그럼 아이가 안 걸리는 거죠. 원이 역시를 줄여서 꽈어 NX 니은이었어.
다음은 PT 파장이 상추 시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 탐구 중에서 조작 변이가 종속 변이는 이거 뭐 그렇게 뭐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나? A 준비했고 A, B에 상추씨 50개 넣었고 25도째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통제 변인가 그거예요. 동일한 조건이니까 A의 파장이 660, B는 730. 자, A와 B의 상추의 C의 발화율. 종속은 이제 발화율이죠 무조건. 발화율. 그리고 얘는 비트 파장을 다르겠으니까 발화율. 3번. 자, 수능 재수투 3점? 점수가 많이 나오는 점수가? 2점과 3점 점수가 좀 다른가 보죠? 기억이 안 나요? 네. 다음 논문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는 서로 다른 쪽에 서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서식하는 지역은 모두 기온이 높아 그래. 근데 A와 B는 다른 종이지만 유사한 환경 적과 둘다 묵직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제 적응과 또 진화 얘긴데 그거는 지금 보시면 선인장 이거 좀 계속 나오는 것 같네. 표 가는 A에서 C의 특징이 기억과 니은티의 유무. 나는 기억과 디귿을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다. A와 C는 다람쥐, 야베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순서시. 야, 이제 순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네. 대박 신기하다.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자. A는 아메바다. 기억과 니. 이 중에서 이제 아메바는 보니까 모르는 거야.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죠? 아메바, 니은디귿, 핵산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물질도서 하죠. 해요. 와, 이거 되게 와우, 수준이 오케이. C는 숙주세포에서만 할 수 있다. 다 X네. 다 X야. 이 중에서 두 개가 X야. 맞는 것 같아요. 디귿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적에 다 이게 이제 핵산을 어렵다. 두 개가 다 아닌 거.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난 이게 핵산을 갖고 있다인 줄 알았는데 이거네. 그럼 기억니은 3번. 그래. 자 봅시다. 얼마 남았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 아니고요. 맞나? 그게 맞죠? 헬리코박터 파이롤리의 특징과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위험을 일으키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리로리는 요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위의 점액에 포함된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금식 상태의 실험 과정의 결과 금식 상태인 환자 A, B에게 탄소 동위원소 13C가 포함된 요소용액을 마시게 하고 일정 시간 지난 후 나일숨을 검사했다. A와 B 중 A에서만 얘가 검출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점액이 있어서 요소를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A, B에게 이걸 전부 다 줬더니 사람들이 요소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 되면 얘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분해가 안 되면 얘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검출되면 감염된 거죠. 자, 기억은 물질대사. 그렇지. B 아니죠. A가 검출. 세포 아니에요. 세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맞아. 기억되고. 보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어디 보죠. 실험 과정과 결과. 시험관 A에서 F와의 P와 같이 물기를 참고 온도 조절을 설정한다. 온도 조건 여기 있잖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실험합니다 보통. 네. 이건 저보다 좀 큰 범위의 이제 생물인데 다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시험관의 말테이스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말테이스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도이다. 말테이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와 진짜 이건 난이도가 좀 있다 확실히. 나에서 생성된 포도당의 양을 통해 말테이스의 효소 활성을 비교할 수 있지. 그럼 그걸 알려고 하는 건데. 실험 결과를 통해 말테이스 활성도는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pH를 가면 됩니다. pH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다. 이거 야 이게 화학까지 들어가 버리네. 보자. 활성도 없고 말도 활성 높은데 지금 보시면 이를 HCl이나 NaOH에서 pH를 건들지 않은 애들에서는 활성도가 높은데 HC를 얘를 넣음으로 해서 지금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죠. 그럼 A와 D를 비교하면 온도가 말테이스의 활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아니요, 알 수 없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동일하죠. 동일한데 지금 뭐만 달라요? 온도만 다르죠?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엔자임은 90도에서 먹히면 많이 하네요. 몇 가지 하긴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대표적인 예로 그 90도가 넘어가 하는 것이 저희가 그 PCR 있죠, PCR 택폴리머레이즈. 우리가 PCR 할 때 효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암인가 온천 근처에서 그 발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아마존의 어떤 지역에서 나무 A는 잘 자라지만 나무 B는 잘 자라지 않는다. A의 줄기 내부 공간에 서식하는 개미가 B를 고사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이 지역에 B를 심은 후 두 집단을 A와 B로 나누고 A에만 기억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B에 고사를 중했더니 1에서보다 2에서 높았다. 2가 더 잘 죽었다네. 1과 2는 A,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의 줄기 내부 공간에 서식하는 개미가 B를 고사시킨다는 결과를 내렸네. 그러면 A가 기억에 접근했으니까 차단했으니까 뭔지를 왜 이렇게 꼬네. B가 붙은 거네. 기억은 접근을 차단한 거. 이건 A의 줄기에 서식한 개미잖아요. 개미가 A에는 개미가 안 갔어. B에는 개미가 갔어. 그쵸? 근데 개미가 가면 죽어요. 좋습니다. 자, 보자. 우리는 나에서 가설을 설정했다. 그쵸? I에서가 E보다 2가 높았죠. 그럼 I가 B지. 이거 아니라 B예요. 팩트. 종속 범위는 기억의 차단 여부가 아니죠. 결과죠, 결과. 고사율. 1번이네. 다음은 기생생물 A가 숙주생물 B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알기 위해서 시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B를 100마리씩 실험 과정. 유전적으로 동일한 B를 100마리씩 두 집단 1과 2로 나눈다. 1에는 A를 감시고 2에는 A를 감시지 않았다. 일정 시간 B에서 천적을 유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개체의 비율을 측정한다.
A가 속주 B에 옳은 거 어디 봅시다.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죠. 감염시키고 안 시키고. 조작 변이는 A의 감염 여부이다. 그쵸? 됐죠. 조작했죠. A를 감염시키고 안 시켰으니까. A에 감염된 B는 천적을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B에서 A가 감염을 시켰고 2A가 감염 안 시켰는데 B에서 천적 행동을 보여주지 말았다. I죠, I. A에 감염된 B는 천적 행동을 보여주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답을 좀 맞춰볼까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풀어보는 거고 처음 하는 거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고 더 짧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자. 대박. 3번이라고? 이 신부전 환자가 신장이 아닌가 보네. 심장이 맞나? 알겠습니다. 저 아까 헷갈렸던 거죠? 이걸 합니다. 2번은 5번 맞았고요. 3번, 5번 맞았고 4번, 응? 4번에 4라고? 뭔데? 기억이 왜 틀려? 아니,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면 항상성이긴 한데 항상성을 하려면 물질의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 대사는 항상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살려면? 참 이상하다. 2번하고 7번, 1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제가 좀 따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질 대사 없이 어떻게 살아있어?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수능에서 5, 1, 3 어디 보자. 5, 응? 1이라고? 1이라고? 니은만 맞다고? 기억은 아메바가 아니라고? A는 핵산 가지고 있고 하고 다세포 생물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봐야겠다. 2번 동쪽으로 흐며 두 개가 다세포.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혹시나 또 문제를 잘못했을까봐.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세상에. 와,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한 거 아닌가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더 찾아보려고요. 끝나고. 신부조림은 신장병인데 심장이 아니라 키드니 하트가 아니라. 자, 그럼 다음 파트는 다음 시간에. 너무 힘들어.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시간을 넘어 넘겼네. 편집 없이 지금 내보낼 건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했으니까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제가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보면은 의미가 없는데. 다음번에 좀 적네. 오케이. 다음번에 좀 적네. 마이토콘드리아 하는 거구나. 적다. 30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때는 꼭 30분 안에 끝내도록 해요. 네, 너무 오랜 시간 했더니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좀 낫지 않나요? 네, 알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봐요.